27년 전 깊고 깊은 계곡에 한 남자가 터를 잡았습니다. 야, 그렇게 느려 빠져갖고 얼마 사냥하겠어 얼마? 짠짠짠짠짠짠. 처음엔 미처 몰랐습니다. 유유자적한 삶을 찾아 들어온 산골오지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게 될 줄은 말이죠. 아유 기막히시.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야생동물들은 나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먹을 걸 가지고 맨날 싸우니까. 마냥 반길 수도 그렇다고 미워할 수도 없는 이웃 사촌들. 오늘도 이들의 수상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가르는 강원도 영월의 깊은 계곡. 백두대간에서 도래기제를 넘어온 맑은 물줄기가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내리계곡입니다. 숲이 우거져 맨몸으로도 걷기 힘든 좁다란 오솔길. 지게까지 지고 오르자니 고행입니다. 계곡 초입에서 목적지까지 자그마치 10리길.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생필품, 뭐 쌀 같은 거, 가스, 부탄가스, 전기선, 돼지고기도 조금 있고. 기다리는 이도 재촉하는 이도 없습니다. 그러니 서두를 필요도 없겠죠. 정작 마음 급한 녀석은 따로 있습니다. 거친 물살을 헤치며 암벽을 타는 꼬리칠의 도롱뇽입니다. 6월부터 산란기를 맞이한 녀석은 부지런히 산란지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수온이 낮고 용존산소가 풍부한 일급수 내리계곡엔 꼬리칠의 도롱뇽의 산란지와 집단 서식지가 있습니다. 자연 휴식연제로 입산이 금지된 계곡이지만 몰래 온 등산객들은 꼭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지금 계곡에 깔린 쓰레기는 다 주워요. 오르면서 내리면서 보이는 족족 다 주워요. (1960년대에) 내려진 소계령으로 계곡 깊숙이 살던 화전민들이 떠나자 길은 원시림에 묻혀버렸습니다. 길을 내는 대신 야생동물들의 발자국을 따라 걷습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를 가르는 어뢰산 아래 깊은 골짜기.
김필봉 씨는 옛 화전민들의 터전, 일명 늪다리에 살고 있는 유일한 주민입니다. 세 시간 반 걸렸네. 아이고, 옛날 같지가 않네. 난리가 아니죠. 뭐 저기 나무 창고 저기 지렁이 파먹이라고 다 파져 그랬고, 여기 다 파적게 놓고, 화단 다 파적게 놓고, 저기 다 파져 있고, 밭 다 파적게 놓고. 깊은 산 놔두고 하필 내 집 앞마당에서 먹이를 찾는 심술궂은 이웃들 때문에 집을 오래 비울 수가 없습니다. 주인장 대신 툇마루를 차지한 녀석, 큰 그물 강도래입니다. 생태계가 건강한 계곡 주변에서만 사는 녀석에게 늪다리는 낙원이죠. 기랍잡이는 사냥하기 전 햇볕에 몸을 데우러 나왔습니다. 필봉 씨는 27년 전 늪다리에 들어왔습니다. 자연의 새를 들었으니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기로 한 필봉 씨는 산에서 얻은 굴피로 지붕을 얹고 마당에서 퍼올린 황토로 벽을 발라 집을 지었습니다. 이웃들과의 수상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됐죠. 구렁이 한 마리가 능청스레 돌 축대를 타고 오릅니다. 구렁이는 비가 온 뒤 굴 속 습도가 높아지면 밖으로 나오는데요. 마당 한가운데 있는 소나무는 녀석의 전용 일광욕장입니다. 필봉 씨가 나타나자 구렁이가 고개를 들어 눈을 맞춥니다. 아이고, 우리 민순이.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나? 알 다 뺐나? 그도 뜨거운데 들어가지? 뭘 못 먹어줘야 했나? 필봉 씨와는 끼니를 챙길 만큼 정든 사이. 능순이가 이 댁에 함께 산 지도 벌써 13년째랍니다. 그물에, 물고기 잡는 그물에 걸려있는 걸 제가 그물 하나를 버리고 구해주니까 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제가 한 요만했어요. 그때는 얘가 요만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만하다. 한솥밥은 안 먹어도 13년을 한 집에 살았으니 어엿한 식구라 할 만합니다. 봄에 거미철 때 불러오는 놈이 먹구렁이, 저쪽에 있는 먹구렁이. 그래서 마당에서 뭐 교미하고. 구렁이는 5월에서 6월 사이 짝짓기를 하는데요. 야들이
정신없네, 정신없어. 능순이와 능돌이가 마당에서 사랑을 나누다 필봉 씨에게 딱 걸렸습니다. 쟤는 저 먹구렁이는 이제 여기 온 지가 아직 얼마 안 돼서 갖고 도망을 잘 가잖아. 밭 뒤쪽 바위 틈에도 얼마 전 구렁이 한 마리가 소리 소문도 없이 털을 잡았습니다. 이 녀석은 아직 필봉 씨가 낯선 모양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물론 있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위해 필봉 씨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참외도 심어놨는데요. 다 먹어버렸어. 노르고 와서 먹었는지. 먹을 게 천질 텐데. 우리 집 밥만 빨간 글씨로 장부를 적어놨나? 고구마와 수박에 이어 참외 모종까지 올해 역시 두 번째 심었습니다. 경비를 더욱 강화해야겠죠. 아니, 비만. 그래서 주전자 끼워놨더니 사는 것 같아. 밤에는 이 소리도 크게 들릴까? 덫을 놓는 대신 경종을 답니다. 밭으로 무전 취식하러 오는 이들이 모두 이웃사촌. 그러니 무혈 전쟁을 택한 게죠. 기분 좋게 일광욕을 끝낸 능순이가 화단 아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그리 달갑지 않은 이웃 하나가 마당에 들어왔군요. 맹독을 가진 독사긴 하지만 농작물에 해를 끼치진 않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야생동물들은 저 위에, 절벽 위에 저기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멧돼지, 그 다음에 사냥. 저 절벽 앞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노루, 오소리, 너구리, 돼지, 그 다음에 저 벌통 있는 데 있잖아요. 저기는 이제 담비 구역. 담비가 요 앞으로 해서 이제 댕기고 이제. 돼지들이 요 뒤에, 요 뒤로 해서 마당으로 가가지고 일로 해서 저 대문으로 나가요. 이게 또 길이야. 걔네들이 옛날 댕기는 길. 필봉 씨 집은 여러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교차하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나를 좀 무서워해야 되는데 나를 전혀 안 무서워해요. 근데 걔네들 앞마당을 내가 지금 침범한 거죠. 정확한 거죠, 그게. 걔네들 앞마당을, 걔네들이 대를 이어서 살고 있는 터전을 내가 지금 와가지고 지금 내가 그네들 영역을 침범한 거죠. 우거진 숲과 청정 계곡은 그야말로 야생동물들에겐 천국인데요.
이 숲엔 특히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많답니다. 수달이 여기 있잖아요. 저기다가 똥 싸고 가는구만 뭐. 항상 여기다만 똥을 싸. 집 앞 계곡 바위 틈에 전용 화장실을 차린 수달은 멸종위기종 1급입니다. 야, 니 왜 혼자 낮에 돌아다니지 그래? 야행성인 수달은 주로 밤에 먹이 활동을 합니다. 밤이면 계곡 하류로 내려가 배를 채우고 새벽녘에 다시 계곡 상류로 돌아오죠. 필봉 씨가 더 많은 야생동물들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계곡을 건너 집 건너편 숲속으로 제작진을 안내합니다. 가자. 여길이라고. 애들이 행으로 지나는 데가. 누가 지나가요? 여기 뭐 사냥, 삭, 노루, 돼지, 오소리, 너구리 다 댕기죠 뭐. 나도 댕기고. 여기가 삼거리네, 삼거리. 그러면 카메라를 여기다가 설치해 놓는 게 어때요? 야생동물들의 발자국으로 다져진 길목. 조금 전 노루가 이곳을 다녀간 모양입니다. 그 길목의 동작을 감지하는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어둠을 틈타 야행성 동물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코로 땅을 더듬으며 걸어오는 녀석, 오소리입니다. 눈이 작고 시력이 약한 오소리는 대신 뛰어난 후각으로 먹잇감을 찾죠.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자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 삭도 보입니다. 필봉 씨에게 유독 미움을 산 이 녀석은 족제비입니다. 귀여운 외모와 달리 성질이 포악하고 사나운 족제비는 밤마다 필봉 씨 닭장에 숨어들어 닭을 훔쳐갔죠. 먹이를 저장하는 습성이 있는 족제비는 배를 채우고도 좀처럼 사냥을 멈추지 않습니다. 가파른 바위 절벽 근처에서 주로 목격되는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도 있는데요. 천연기념물 제217호 사냥입니다. 필봉 씨는 바로 이 길에서 사냥을 목격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야생 사냥이 처음 보고된 건 2013년입니다. 그러나 워낙 신출 귀몰해서 27년간 늪다리에서 살아온 필봉 씨도 몇 번 안 될 만큼 만나기 힘든 녀석이죠.
이번에는 두 마리를 동시에 낚아볼까요? 집 앞 계곡으로 밤낚시를 나왔습니다. 여기 맥이 다니는데 여기도 많이 맥이 와요. 그놈인가 보다. 와, 낚싯대를 넣자마자 기다렸단 듯이 미끼를 삼킨 녀석은 야, 토종맥이.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 미육입니다. 여기가 많다는 게 환경이 좋다는 거죠. 미육이는 일급수 맑은 계곡의 상류에만 주로 서식합니다. 메기는 밤에만 물어요. 깜깜한 밤에만 물어요. 이 계곡엔 맑은 물에만 사는 다양한 토종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메기 여기 있네. 여기 빠가사리 던진다 이거. 어가. 퉁수라고 여기서는 퉁수라고 네. 그러는데. 이거 쪼이면 큰일 나요, 이거. 잠깐 제가 잡고 있어요 지금. 잠깐만요. 퉁가리도 우리나라 고유종입니다. 요거. 여기. 지느러미 있잖아요. 여기 가시가 있어요 여기에. 요거. 여기에 찔리면은 퉁퉁 부어요. 그래서 퉁수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한밤중에 먹이 사냥을 나왔던 퉁가리는 하필 필봉 씨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와. 암놈. 이 정도면은 대물이에요, 대물. 이거 알뱃는데 놔줄까요? 네, 알겠으면 놔주세요. 알뱃잖아. 빵빵하잖아. 네, 살생 싫어요, 저. 아주 싫어합니다. 먹지도 않을 거면서 장난식으로 잡아갖고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건 분명한 살생이에요, 그것은. 근데 저처럼 정말 여기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기 위해서 잡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잡아먹는 것은 나는 살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갑시다. 물고기는 필봉 씨가 사냥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늪다리에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곤충 사냥에 바쁘던 직박구리는 비가 달갑지 않습니다. 비가 와서 딱히 할 일이 없어진 건 필봉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집이 습기를 머금지 않도록 불만 떼주면 됩니다. 그냥 여기가 좋아요. 왜 좋냐고 물어보면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 도시에서 맞는 비하고 시골에서 맞는 비하고 또 이 산속에서 맞는 비하고 또 틀리죠. 그쵸? 근데 내가 여기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사람은 모여 살아야 돼요. 절대 혼자는 못 살아요.
사람은 모여 살아야 되고 부대끼며 살아야 돼. 그게 나처럼 이렇게 혼자 오랫동안 떨어져 보면 그걸 뼈저리게 느껴. 장마가 끝났습니다. 누룩뱀이 젖은 몸을 햇볕에 말리러 나옵니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누룩뱀은 독이 없고 순합니다. 그러나 누룩뱀을 두려워하는 존재도 있는데요. 나무를 잘 타는 누룩뱀은 새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천적입니다. 특히 박새와 딱새알은 누룩뱀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죠. 그간 주전자 허수아비의 노고에 힘입어 필봉씨 밭작물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밭에서 거두는 올해 첫 수확입니다. 여기서는 과일이 귀하죠. 귀하죠. 가지고 오기도 무겁고 귀하죠. 많이 귀하죠. 올해 처음 심어본 초당 옥수수는 과연 어떤 맛일까요? 당도가 높아 초당이라더니 이름값을 톡톡히 합니다. 아, 달다. 나머지는 뭐 내리지 않아서 먹겠지. 부족한 건 지키되 넉넉한 건 나누며 삽니다. 달어 이거 이게. 필봉씨는 이 산속에 들어와 자연의 섭리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연 대도 환경에 큰 길이 있다. 환경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금방 답이 나온다니까. 상식적으로 살면 돼요. 환경은 상식이니까. 지구가 돌고 사계절이 있고 뭐 아침이 있고 밤이 있고 이건 상식이잖아요. 큰 틀에서 그렇게 살면은 안 벗어난다니까. 나쁜 일도 저질 일도 없고 누구를 미워할 일도 없고. 자연의 모든 생명은 그들만의 생존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생의 대부분을 물속에서 애벌레로 지내다 성충이 된 후 겨우 보름 만에 생을 마감하는 바수염 날도래. 그러니 남의 짝을 가로채서라도 번식을 서둘러야 합니다. 노랑 할미새는 쉴 새 없이 꼬리를 까딱여서 포식자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죠. 계곡의 낮은 물가에 사는 물까마귀는 잠수의 왕입니다.
발로 바위를 붙들고 머리만 담그거나 재빠르게 잠수해 날도래 같은 수서곤충이나 물고기를 사냥합니다. 여럿이 함께 동거하지만 밥상 앞엔 항상 혼자 앉습니다. 전기밥솥이 없다 보니 한 번에 사흘치 밥을 짓는데요. 갓 지은 밥은 찬이 별로 없어도 꿀맛입니다. 내가 뜨신 밥은 3일에 한 번씩밖에 못 먹어. 삼일에 딱 한 끼. 개인기가 땡길 때는 뭐 라면 끓여갖고 라면 먹고. 그러니까 맨날 탄수화물만 막 주구장창 먹으니까 살이 찌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니 덜 먹는 게 상책이더랍니다. 필봉신 쓰레기를 주변에 묻거나 태우지 않습니다. 생활 쓰레기는 모아두었다가 외출할 때 산 아래로 가지고 내려갑니다. 필봉 씨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화장실입니다. 우리 집 화장실이 경치가 제일 좋죠. 볼일 시원하게 보면서 계곡 감상하고. 용변을 보고 나면 아궁이에서 나온 재를 뿌려 자연 발효시킵니다. 뭐 재 나온 거 가지고 뿌리고 다시 그걸 숙성시켜 놨다가 밭으로 나가고 뭐 순환되는 거죠. 자연하고 이거. 비었음, 소용균, 비었음. 고독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라디오 완전히 하나밖에 안 나와요.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KBS요. KBS 하나밖에 안 나와요. 산 아래보다 평균 기온이 낮은 늪다리에선 구렁이가 일찌감치 겨울잠을 준비합니다. 문명의 이기와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필봉 씨가
끝내 포기할 수 없었던 것. 바로 전기입니다. (8와트짜리) 불빛도 이 산골에선 감지덕지죠. 지게에 지고 10리길을 걸어와 설치한 태양광 전지판이 필봉 씨에겐 효자입니다. 볕 좋은 날 충전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아껴 쓰죠. 낮에도 어두컴컴한 필봉 씨 방에도 현대 문명의 혜택이 들어앉았습니다. 누구한테 전화 왔지? 이 댁에도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 쓰느라고 전화 왔구나. 근데 믿을 게 못 되는 게 내가 이렇게 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깔았는데 이렇게 삐삐선이 산으로 지나가면 돼지들이 그냥 그렇게 수시로 끊어 먹어요. 호롱불에서 가스등을 거쳐 태양광 충전지로 산골 생활도 진화했습니다. 현대인에게 전기는 산소와 같대요. 나도 현대인인데 산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산소 공급을 지금 태양광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통나무를 메고 가는 필봉 씨. 어디 가는 걸까요? 수확을 앞둔 벌통이 걱정됐던 모양입니다. 벌이 한 통 들었는데요. 단부가 벌을 털로 들어와요. 걔네들이 벌통을 잡아뜨려가지고 꿀을 털어먹거든요. 몇 번 당했죠, 내가.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토종벌과 꿀을 또 담비에게 빼앗길 순 없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담비는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늪다리의 무법자. 꿀을 좋아하는 담비는 꿀 냄새를 귀신같이 맡고 벌통을 습격하곤 하죠. 산골에선 부지런할수록 얻는 게 많습니다. 산돌배가 벌써 익었는데요. 담금주나 효소로 만들면 기관지 질환에 좋은 약재가 됩니다. 올해는 똘배만 풍년이네. 맛있는 똘배는 이게 맛있는 거야. 아우, 자연에서 공으로 얻은 것엔 과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나는 딱 이만큼만 있으면 돼. 나는 이만큼만. 나머지는 다 돼지 먹으라고. 좀 더 익어 향이 짙어진 산돌배는 멧돼지들에게 더없이 좋은 별미죠. 늪다리 주변엔 멧돼지 전용 진흙 목욕탕이 있습니다.
멧돼지들은 반신욕으로 몸에 기생하는 진드기를 털어냅니다. 칠흑 같은 새벽, 필봉 씨가 길을 나섭니다. 더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 해서 이른 새벽에 길을 나섰습니다. 길도 없는 산비탈. 발끝을 살피며 조심스레 걸음을 내딛습니다. 낙엽 틈새에서 뽑아 올린 건 가을산의 진객, 송이버섯입니다. 여기가 송이버섯이래. 송이버섯은 9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엔 마을 주민들에게만 송이 채취가 허가됩니다. 땅속에서 이렇게 바깥까지 나오는데 한 72시간이 걸린대요. 청설모가 베어 몰고 왔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동물들 발굽에 부러진 것도 있고. 산에서 나는 것들은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에게 먹잇감이 됩니다. 내가 누르고 있어. 냅두면 굴러 갈 것 같은데. 뭔데 여기? 삶은 새끼. 맹독을 지닌 까치 살모사가 동면에 들기 전 영양 보충을 하러 나온 모양인데요. 포식자의 등장에 북방산 개구리가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욕심 없이 지인들과 나눠 먹을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와서 이렇게 산속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좋잖아요. 물소리 하고 뭐 새소리 하고 그리고 뭐 나 있고 이렇게 한참 앉아 있으면 참 좋아요. 어디로 가야 늪다리의 가을이 깊어갑니다. 여기서 뭐하나? 뭐야? 어이씨, 뭐야? 구두장 밑에다가 불을 때니까 나왔는데 갑자기 추우니까 못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너 임마, 너 임마, 야. 동면할 때를 놓쳤나 봅니다. 독은 없지만 성격이 까칠한 이 녀석은 능구렁입니다. 무시로 마당을 드나드는 야생동물 중 필봉 씨와 가장 친한 동물이 구렁입니다. 야, 그렇게 느려 빠져갖고 임마 사냥하겠어 임마? 얘네들은 집에 있는 그 쥐나 잡아먹고 나한테 유익한 동물이네. 네, 좋은 이웃이네. 유일하게 나한테 먹을 거 갖고 안 싸우는 애가 요거. 묵직하네. 가자. 집 없는 능구렁이에게도 방을 하나 내주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들어갈래? 집터가 좋은 걸까요? 주인장이 좋은 걸까요? 오다 가다 놀러 왔는 식구들이 하나 둘 늡니다.
밤사이 서리가 내려 가을 거지를 서두릅니다. 노루가 와서 캐먹는 바람에 두 번째 심은 고구마 농사가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이 고구마 이거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저녁에 불침번 쓰고 얼마나 이거 노력을 했는데 깽가리 치고 그러니까 내가 나눠주기도 전에 걔네들이 와서 다 뺏어 먹어요. 이게 이런 좀 산속 골짜기 오지에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러려니 해야지 뭐. 곳간에서 인심 나는 법. 한겨울 이웃들을 돌아보려면 내 곳간부터 채워야 합니다.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산속 겨울은 혹독한 계절. 다람쥐도 부지런히 겨울 양식을 비축합니다. 담비에게서 지켜낸 벌통도 개봉박두. 벌통을 꽉 채운 토종꿀에 마음까지 꽉 찹니다. 아이 모아졌네. 고맙게. 고생한 일꾼들에게도 수고비는 줘야겠죠? 나머지는 얘네들 겨울 먹이. 사람들은 묻곤 합니다. 이 깊은 산골에서 어찌 혼자 사냐고 말이죠. 벌 없죠. 필봉 씨가 답합니다. 난 식구들이 많거든요. 겨울 내내 이제 약으로 한 숟갈씩 퍼먹는 거지 뭐. 간섭하지 않고 서로 아끼고 나누는 것. 필봉 씨가 동물과의 수상한 동거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다니려고 길을 쳐놨는데 나중 보면은 걔네들 길이 돼 있는 거야. 이거 진짜 발을 담가요. 뱀이 됐든 뭐가 됐든 오잖아요. 그러면은 만나는 시간이 재밌어요. 오다가 뱀 만나면 같이 한참 놀다가. 너 손에 똥 싸지 마. 사냥, 삭, 노루, 돼지, 모소리, 너구리, 담비구요. 근동 짐승들, 항상 근처에 있는 짐승들. 그냥 사는 거죠, 뭐 같이 그냥. 서로 무시하면 돼요. 그러면 식구가 되더라고. 생존 본능이지 그러니까 나도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한가 봐. 동물들처럼. 살아내려니까 다 하게 되더라고요. 나한테는 이곳이 세상의 전부거든요.